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0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가세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또 애매한 위치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언급했고요.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FOMC죠.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두 양방향으로 이제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경기가 아주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끌어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증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버텨왔고
60일선 근처에서 찍히면서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우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 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이 급등을 했습니다. 8% 급등하면서 5,900원 올라서 77,700원, 777 만들었고요. 참 숫자도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두산 주주분들은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한신평, 두산 등급 전망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고요. 한국신용평가는 20일 두산의 신용 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신평은 두산이 재무 개선안 이행에 따른 자체 영업 기반 축소에도 양호한 수익성과 재무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전자 및 산업 차량에서 선두권의 시장 지위, 정보통신 수요 등을 기반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도 이제 많이 해결이 됐죠. 3조 자구안 마무리를 해서 이제 올해 7월이면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아와 이제 매각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8,500억이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8,500억을 3조 자구안 마무리에 쓰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 두산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두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 보십시오. 야, 차트가 환상적입니다. 그냥 이 음모구름을 아주 강하게 뚫어버렸고요. 지금 4월 14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고요. 요때부터 이제 리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두산을 리뷰를 좀 해왔고 지금은 좀 올랐다가 내릴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이제 들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481선까지 뚫고 이렇게 기준 가격 대비 거의 2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갈 때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라고 해서 매도할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가 계속 더 좋아지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두산은 여전히 저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9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요. 이제는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또 팔았는데요.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의 사랑과 그다음 기관의 사랑을 받는 종목입니다. 기관이 특히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매수하고 있네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일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종목일 거고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라고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산밥켓이고요. 두산밥켓은 사실 오늘 좀 상승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내렸고요. 21선을 계속 받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21선 받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잠깐 이렇게 슈팅을 좀 길게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1선의 이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딱 내일 정도가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내일 좀 움직임이 상방으로 좀 나와준다면 두산 밥켓은 또 5만원 중반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열심히 하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두산 밥켓도 뭐 크게 문제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최근에는 이제 이 기간의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좀 하는 것 같고 연기금이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하지만 주 매수 세력인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 250원 하락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오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 의문선을 이제 거의 다 이탈을 했고요. 위로 뚫지는 못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선, 121선, 61선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상방으로 위로 튀어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기간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틀 연속 매수인지 최근에 계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하루 매수하면 한 일주일 매도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이틀 연속 매수한 날이 없었네요. 네, 근데 올해 처음 이틀 연속 기간이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매수, 투신 매수, 연기금도 매도 끝내고 이틀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좀 멈추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그 매도세를 좀 이어받아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뭔가 이 기간이 좀 매수를 했을 때 이 한국전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간이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하락 이후에 정말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내렸던 그 하락폭을 회복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27,500원까지 가야 되고 다른 종목들은 다 이제 오른 만큼 2배 슈팅을 줬는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너무 바닥에 기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힘을 줄 때가 올 것 같고 그게 조만간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위로 슈팅을 줄 만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이 우문선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 열심히 반등을 하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121선 아래에 또 위치를 하면서 요 정도 라인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31,900원, 31,400원 정도를 제가 최후의 지지선으로 좀 두었고요. 잠깐 깨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가격에 위치한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데 요 정도 라인을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한참 이 라인을 좀 횡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8,000원 정도에서 야금야금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정보인증이고요. 한국정보인증은 뭐 20원 올라서 계속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음운구름이 상당히 두텁죠. 지금 횡보를 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에서 지금 한번 뚫어볼 수 있을 법한 자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나 차차주쯤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봉을 좀 보았을 때는 주봉 사이는 이제 이미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슬슬 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정보인증이 한 번은 이제 위로 좀 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는 외국인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계속해서 별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 관심이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이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CI 평가 정보고요. 10원 내려서 마무리했고 얘도 이제 열심히 하락을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 라인이 저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3,800원 정도요. 그래서 그때까지
SCI 평가 정보는 좀 신규 매수도 금지고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안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어서요. 네, SCI 평가 정보는 사실 이제 좀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가 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큰 움직임도 없고요. 네, 별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드네요, 이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두산이 심상치 않고요. 두산 바켓도 두산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전력도 한번 슈팅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